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 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난해에만 4천여 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 포마,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고독사가 많았습니다. 고독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에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고독사 문제가 부산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 지역의 고독사가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부산 고독사라는 말 이제는 좀 익숙하실 텐데요. 예. 아마 고독사라는 말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알려지기 시작한 지역이 사실 부산입니다. 예. 벌써 4, 5년 정도 됐고요. 네. 뭐 부산 지역에서 갖는 고독사에 대한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 도시 지역에서 특히 특징적인 거는 도시 지역에서 외부 유입 인구가 많고 직장을 찾아온 사람 혹은 가족이 이혼하신 분들 이렇게 도시 지역에서 네. 그 고독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성별과 연령대별 사망자 현황 분석을 보니까 50대, 60대 중장년 남성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중장년 남성 고독사의 특징도 알려주실까요? 네, 제가 강의하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노인분들이 제일 그 고독사가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말씀하신 대로 중장년 남성들이 가장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뭐 이제는 좀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지만 많은 분들께서 바깥 양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을. 네.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사실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남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라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나라 5060 남성들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은 네. 소속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이죠. 본인이 소속을 잃어버린 관계 경우에서는 바로 직전까지도 만났던 그 관계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서는 바깥 양반이었으니 집에서는 본인의 설 자리가 없게 되고요. 네. 다시 역시 경제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로 몰리게 되면서 고독사로 빠지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년 남성이 소속 중심의 관계를 맺는다 이런 좀 특징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고독사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뭐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관계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교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원인을 좀 특히나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두 가지 관계라고 조금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라는 표현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조금씩 표현이 조금 바뀌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제일 고독사 문제가 많은데 네. 일본에서는 지금 고독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절연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연사, 네네. 네,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돌아가신 분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실 도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익숙하고 네. 뭐 옆에 있는 분이나 사실 직장에서도 이제는 회식이나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고독사 발생 원인이 단순하게 어떤 개인의 문제나 어떤 성향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서로 간을 외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많다. 그리고 서로 간에 대한 관심을 끊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이 상황이 네.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말씀드렸지만 그 고독사 사후부검이라고 하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부검을 하게 되면 네. 경제적 어려움, 직장을 잃어버린 분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혼하신 가정의 남성들,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에서도 고독사 문제를 손 놓고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닐 텐데 관련해가지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그 고독사 문제가 많은 분들께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부산시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독사 예방 네트워크 안전망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27만 원 정도 활동비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 통해서 이제 관련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 움직이게 되면 이제 예방 활동을 하라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관련한 시범 사업을 공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위험군이라고 알려진 혼자 사는 중장년 네. 노인을 포함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네. 고독사로부터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지, 물론 고독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네. 잘 지내고 계시는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들 이런 것들의 실효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이나 위험군에 대해서 전환을 하는 구조는 네. 사후 처방적인 이야기가 그렇죠.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일주일 사후 돌아가신 이후에 일주일 동안 발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된 경우를 저희가 고독사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한다는 건 일주일 지난주에 전화했으니까 이번 주에 전화하면 일주일 안에 발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고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 돌아가시고 나서 빨리 발견하기 위한 정책이라서 사후 처방적인 역할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뭐 영국에서 외로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던 것처럼 네네. 고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거는 사람을 고독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지, 그렇다면 사회적 관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게 요 고독사 예방의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게 제일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국에서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로움 장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 외로움 장관은 사회체육장관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외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시민에게 그 사회체육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을 강조하며 지원하게 되면서 그분들의 관계망을 넓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에 있는 기관들, 뭐 인근에 있는 복지관이나 혹은 기타 시설들을 보시면은 지금 고독사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를 요즘 바꿨습니다. 저도 같이 움직이면서 네네. 고독사 사업이 아니라 네. 고독사 예방 사업이 아니라 고독생을 위한 사업을 하자라는 예. 걸로 저희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바꿔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어가 참 중요한데 고독사, 고독생 이건 또 아예 다른 거니까 또 그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오늘 이렇게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영 교수님과 함께 부산의 고독사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이게 그냥 뭐 단순히 사회복지 영역에 머무를 게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외국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견하지. 제가 아까 일본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나라에서 그 고독사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동할 때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공동 주차장을 사용할 때 자동차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 저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 이용률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거는 사회복지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굴한다는 거는 주민의 참여,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거고요. 네네. 그분들의 지원도 사실은 공적 지원이 아니라 민간 주민 이웃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폭은 넓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시민사회의 참여 그리고 교육기관의 참여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도시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부산의 고독사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지금보다 고령화가 더 가속화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새롭게 발생할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네. 고독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폭이 넓어질 것 같다라고 늘 위험성을 이야기합니다. 네네. 생각해 보시면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야기할 때 그 황혼 이혼 이야기하고 1인 가구 이야기하면서 위험성을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5060, 뭐 4050 포함해서 5060에 이제 고독사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 30대도 1인 가구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특정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모든 생애에서 지금 이제 고독사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관계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고령화가 가속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사실은 예상과 비예상이 좀 있는데 저희가 부산이 이제 노인가바다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부산이 노인 인구수가 한 30%, 31% 정도 되니까 노인 인구수가 많은 건 사실인데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영한 노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예. 올드라고 해서요. 젊은 네. 노인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이 젊은 어르신들이 사실은 관계를 맺는 것에 좀 서투십니다. 네. 상품을 구입하거나 물론 이분들은 활력도 있으시고요. 네. 그 경제적인 조건도 있으시고 소득도 있으시고 고학력이신데 네. 관계를 맺는 방식이 마치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본인 중심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기타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혼자 지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령화가 가속되었을 때 이분들이 도시에 대한 관심,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거 고독사 문제가 아니라 1인 가구 문제 더 위험성 더 커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그러게요. 진짜 이게 사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독사라고 해서 이제 막 저희가 상상하는 거는 막 정말 막 뭐 외롭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지금 좀 짚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 혹시 뭐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신호 같은 게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좀 알아채고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부산시에서 어떤 거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시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고독사 문제가 터지고 나서 벌써 한 5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요. 그 지지난 정권에서부터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을 찾아내기 위한 몇 가지 사인들을 좀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특정 집에 우편물이 지나치게 많이 쌓이는 거. 네. 예. 혹은 뭐 신문이라든지 혹은 기타에 썼을 때 집 앞 정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물건이 쌓이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건 전기 이용료까지 아파트에서 보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면 전기 사용량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등등이 현재 그런 사인이 왔었을 때는 저희가 좀 찾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고독사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도구나 이런 지역에서는 네. 우편 등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편물 등기를 보내서 예. 그런 분들이 계실 때 우편물 등기는 본인이 수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편물 등기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지금 외로운 혼자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신호를 알아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특징적인 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웃 주민들이 네네. 거기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은 답이라고 예상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관심이 필요하겠다.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예? 네, 많은 분들께서 고독사라는 말을 들었었을 때 제가 아까 좀 짧게 했는데 저도 사실은 고독사라는 표현보다는 절연사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은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전화기를 열어보시면은 누군가와 통화한 기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네. 고독사 되신 분들 가장 공통적인 특징은 전화기를 열어보면요. 네. 제가 가끔 사후 발견되고 일주일 만에 발견되자가 아니라 사후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네네. 일주일 동안 정말 연락이 극단적으로 없으십니다. 누군가와 연락을 나눈 기록. 네. 그래서 누구나 사실 이렇게 관계를 맺는다는 방식이 공적 지원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예. 우리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변 분들에게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지현 교수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